란조 포시 인터내셔널 커머스의 티안 야난 제너럴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쉥창 파마세티칼의 비즈니스 개발 이사이신 구안류님 오셨습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재균 아시아 개발은행 보건 전문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최한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Next, we're joined by Mr. Jamshid Mirak.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 임상센터 자시드 미라키모프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만 마지드 National Certification of Acupuncture 워싱턴 대학교 오셔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헬스케어 센터 아부다비에서 오신 라일라 모하메드 알 자바이디 디렉터님 오셨습니다.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뒤쪽에 계시네요,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송영일 한국국제협력단 의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하림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의료기기 위원회 의료기기 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아서요. 환영의 박수는 잠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We're also joined by Sinan Liu, Director of Gwanghwamun Hospital of China Academy of Chinese. 다음으로 광안문 병원 중국 중의과학원 지안 리우 국제의료부 부장님 오셨습니다. Assistant Director for Thai Traditional and Alternative Medicine. 다음으로 타이 트래디셔널 얼터너티브 메디슨 어페어의 파라크롱 관 하운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분들 한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앞으로 잠시 모셔서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To commemorate this beautiful gathering, I'd like to suggest to take a group photo together. Distinguished guests.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내빈 여러분 그리고 연사 여러분 앞에 무대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tinguished guests and speakers, please proceed to the front and we're going to have a group photo time all together. 네, please look at this camera. 네, 여기 있는 사진기 봐주시고요. 찍겠습니다. 3, 2, 1, smile. 감사합니다. 사진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cheers 하는 네, 좋습니다. 1, 2, 3. In Korea, we say fighting. It does not mean that we want to fight you, but we do this pose when we take pictures. Thank you very much and what? 네, 그럼 이렇게 사진 촬영 마치겠고요.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 내셔서 오늘 심포지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진 촬영까지 함께 협조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과 연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진까지 촬영할까요? 오늘 많은 연사분들께서 들려주실 이야기와 그 발표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더 이상 지체 없이 세션 1의 첫 번째 발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pleasure to introduce you the first speaker of session 1.
예, 한의학 해외 진출 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신재수 한국한의학진흥원 정책본부장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For the first presentation of session 1, 신재수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Policy 한국한의학진흥원 신재수 정책본부장님께서 한의학 산업 해외 진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첫 세션을 열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의학의 해외 진출 추진 현황에 대해서 페이퍼를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원장 대행을 맡으면서 정책본부장 역을 맡고 있는 신재수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한의학 산업 해외 진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의학 해외 진출을 위한 의지로서 한의학 육성법 내에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제4차 한의학 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한의학 육성 발전 종합계획에는 한의학을 통한 건강과 복지 증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4대 목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추진 전략 중에서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의학 글로벌 협력 활성화, 한의학 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추진 전략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의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의학을 세계 1등 전통의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 아래 다음 두 가지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한의학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의학 브랜드 강화로 한의학의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 목표는 한의학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로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선점을 통해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3대 추진 중점 전략과 11개 주요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1개 세부 추진 과제로서는 첫 번째, 세계 전통의학 환경 변화 대응 노력, 그리고 두 번째, 국제 표준 제정 확대, 세 번째, WHO 등 국제기구 협력 강화, 네 번째, 한의학 세계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 다섯 번째, 한의학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 여섯 번째로 한의학 국제 인지도를 제고하고, 일곱 번째, ODA 사업 활성화 추진, 또한 남북 간 교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추진 과제로서 한의학 산업에 대하여 온라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아홉 번째, 한의학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정보 제공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임상 연수 및 외국 교육기관을 교육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추진 과제로 한방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요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의학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을 도식화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한의학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진행 사항으로 첫 번째,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 사업을 시작으로 전통의학 체계 분류, WHO, WPRO 전문가 파견,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과 한의학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WHO 협력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WHO 협력센터를 재지정받기 위해서 현재 추진 성과와 협력 단계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한의학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전통의학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의학 분야 이슈 모니터링과 한의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외국 정부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MOU 체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각 국과 협력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표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 제정 참여 확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ISO TC 249 참여 확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호주에서 있었던 ISO TC 249 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한의학 협력 강화를 위해 21년도에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를 지정받고 역할과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WHO WPRO와 함께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간의 WHO 전통의학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의학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중에 국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한의학 관련해서 전 세계 7개국 한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한의학에 대한 인지율이 78.7%에 달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의학 유형 중에서 가장 인지율이 높은 게 침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부항요법, 한방건강식품, 약제치료, 뜸, 추나요법, 또한 한방 화장품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전통의학 주요국 등의 한의학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의학 ODA 사업 활성화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IT 기반 하에 온라인 홍보 체계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의학 산업에 대해서 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한의학 온라인 홍보관을 구축하고 마케팅 플랫폼으로 각종 한의학 제품과 의료기관 등 약 124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한의학의 제품과 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해외의 각국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제품의 해외 수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 각국의 식약품 인허가 취득 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컨설팅을 시행하여 해외 진출 수요 과제를 발굴하고 진출하기 위한 국제 박람회, 홍보회 등을 개최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국가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국가의 외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한의대에서 임상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보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관련 정책과 제도, 산업 등에 대한 연수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한방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인력들에 대한 역량 향상을 위해서 한의학 분야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들도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의학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개념과 배경은 관련 법이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 진출법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의료시장 국내 환경과 해외 진출이 필요로 하는 의료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의원급 진출이 활발하고 외국인 환자와 진료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한의학 분야 해외 진출 신고 현황을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코리아 메디신이 한 8가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료 분야 신고 건수는 약 162건인데 그중에 한의학 분야가 한 5.1% 수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출 국가로서는 카자흐스탄,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있습니다. 진출 형태는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등이 4건으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한의학의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보면 2019년 의료 전체가 49만 7천 명, 그중에 한방 분야가 2만 3천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러한 환자 수는 2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방은 한 10% 수준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약 24만 8천 명, 5천 명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3년도에는 1만 한방 분야 환자가 18,000명 수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22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진흥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진흥재단이 2016년도에 출범하였고 2019년도 현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개칭되어 출범하였습니다. 20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협력센터로 지정받고 운영해오고 있으며 21년도에는 한의학소재은행이 ISO 902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한의학진흥원 조직에 대한 개괄적인 부서 조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1실, 4본부, 1사업단, 1추진단 19개 팀 센터가 구성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본부에 여기 세계화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의 비전은 한의학 육성 및 산업진흥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한의학산업진흥 선도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기술 개발, 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5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분야, 또한 연구 개발도 함께 하고 있고, 산업 육성 분야, 임상 정보 빅데이터 구축, 국제 경쟁력 강화 분야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신재수 본부장님.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보 제공과 컨설팅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서 한의학의 해외 진출에 정말 많은 노력을 가해주고 계신 신재수 원장 대행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의응답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많이 이어질 예정이니만큼 세션별 발표를 모두 들으신 후 각 세션의 마지막에 약 20분간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의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회장이시자 데이오메디의 대표님이신 강희정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our next speaker for the session is Ms. Kang Hee-jung, President of Korea Medicine Industry Promotion Association and CEO of Taeyong Medi. 안녕하십니까. 데이오메디 주식회사 강희정 대표입니다. Nice to meet you,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의산업의 동향과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어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리고 보다 손쉬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영어로 발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발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콤파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콤파스는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 협회는 작년에 새로 신설된 협회입니다. 한국의 한의학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한의산업진흥협회는 작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의학과 관련된 많은 소비자들이 양질의 제품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에 대해서 요구가 커져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협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협회의 목표는 양질의 한약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면서 한의학 산업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nd the right of its members. So we have five. 예, 그래서 크게 5가지 사업 분야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의학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개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서 협력과 상호 성장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한의학 관련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 그리고 인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해외 시장으로의 접근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콤에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한의학진흥원과도 이 방면에 있어서 많은 협력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협회의 조직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장을 맡고 있고요. 5개의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워킹 그룹은 한약재에 관련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본초 제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임상센터, 부속센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종의 타약시설 같은 것들을 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료기기 쪽, 그리고 다섯 번째 워킹그룹은 IT 서비스 관련된 것입니다. 예, 이러한 조직 구조에 따라서 ISO TC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즉, 업계의 발전 그리고 업계에 대한 규정 마련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표준화 기구들하고 같이 협력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ISO TC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의 이 협력 파트너를 보시면은요, 먼저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있겠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의대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투자 기구들이 있습니다.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글로벌 마켓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O의 전통 보안의학 보고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194개 회원국 중에서 179개국에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설문에 참여한 국가가 되겠고요. 이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주요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2018년 기준 전통보안의학에 대한 국가정책, 규제가 점점 더 많은 회원국에서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많은 회원국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WHO 회원국 중에서 107개국이 전통의학에 대한 국가 부처를 두고 있고요. 75개국은 전통의학에 대한 국가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이제 6개 WHO 대륙 모두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9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전통보안의학에 대한 국가 정책이 마련된 회원국들의 비중입니다.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85%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럽이 가장 낮은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보시게 되면 전통보안의학에 대해서 연방 차원의 법이나 규정이 있는 회원국들을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109개국이 되겠습니다. 즉, 전통의학과 관련된 의약품들이 이 109개국에서는 정식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통의학을 전통보안의학, 그 다음에 본초의학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초의학 쪽이 좀 더 수치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초의학이라고 한다면은 본초나 약재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TNCM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수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침술입니다. 오늘 이크마트의 주제도 침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본초의학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을 보시게 되면 인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관련 업체가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핑크색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WHO 글로벌 보고서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회원국들한테 이 전통보안의학의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133개 응답국 중에서 99개국이 연구 데이터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등이 연구 데이터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게 되면 WHO에서 받고 싶은 것이 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바로 전통보안의학의 안전성, 품질, 그리고 유효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 평가에 있어서의 기술적 가이던스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O의 전통보안의학 부서가요, 최근에 명칭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TCI, 즉 전통보안 통합의학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보안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TNCM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과 그다음에 정책, 지식 그리고 프랙티스에 있어서의 기존 의학을 통합했다라는 의미에서 통합의학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TCIM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예, 1791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예, 그 다음에 2030년까지 해서 보시게 되면은 6,94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성장률은 무려 25.3%입니다.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TCIM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거의 전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전통의학만 본 시장 규모가 되겠는데요. 동기간 동안의 성장률이 11.9%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상되는 그 레베뉴 증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편이 토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통의학, 보안의학 그리고 통합의학으로 쪼개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는 현재 2023년에 이 정도인데 2030년이 되면은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전통의학 쪽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통의학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품의 특징을 보겠는데요. 자, 의약품 특징은 몇 가지로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9개 국가에서 이 한의학 관련된 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돼야 됩니다. 즉 임상적 평가, 검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고객과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라는 특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고객과의 관계가 보통의 소비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약품이라는 것은 의료진이 선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고 수혜를 보는 건 환자이죠. 예, 그래서 보통 일반 제품들은 보면 이제 제조사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학업계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의료진이 중간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의료진이 제조사와 환자 간에 있어서의 중간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가 되는 것이죠. 즉 치료나 진단 여러 가지 개입 치료는 환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변화가 불어닥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예방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의 역할은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제조사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있는 의료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의학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특징은 전통의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예, 이렇게 아나토미에 기반해서 해부학에 기반해서 분석에 기반해서 학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장기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각 장기를 좀 더 깊게 파고들면서 세포 유전자단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위해서 다양한 분석 기술들이 또 활용이 되었죠. 예, 그래서 현재 발전된 분석 기술이 기존에 있는 서양의학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서로 상호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쪽에 보시게 되면요. 자, 이것도 이제 한방에서 얘기하는 해부학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가 되겠는데요. 동의보감은 한국 전통의학의 대표적인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의보감 첫 페이지에 이 신형장부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눈과 입이 열려 있죠. 이거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방의 아나토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복부 움직임,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에 따른 복부의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전통의학은 해부학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생명활동, 정기신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의학의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양의학의 과학과 해부 기술을 가지고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의학의 많은 연구진들은 또 이제 서양의학의 연구진들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의학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면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WHO 보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 파인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각 국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연구 데이터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WHO의 새로운 전통의학 전략 초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구 데이터 부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TCIM 연구와 관련해서 국가연구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TCIM 연구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전히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전통의학만의 어떤 독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전통의학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전통의학에 적합한 그런 연구 방법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전통의학 기술에 대해서 대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왜곡되는 결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몇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특징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먼저 규제와 관련해서, 자,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 규제도 있겠고요. 아니면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ISO나 IEC의 국제 표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적합하고 중요한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각 국가에서 이 출시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상적 검증입니다. 그래서 분석 기법만이 아니고 전통의학에 맞는 연구 방법을 통해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고객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고객과 소비자 그리고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산학연 그리고 정부기관 간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한 국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회원사들이 함께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러한 전략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다.
라는 점에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기계입니다. 예, 맥을 측정하는 측정 기기가 되겠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맥 측정 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2012년에 국제 표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전통의학 진단 시스템과 관련해서 ISO 표준을 만들어야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표준이 있기 전에는 어떤 표준을 적용을 해서 이 디바이스의 유효성이나 퍼포먼스를 평가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고민이었었습니다. 어떤 파라미터를 적용해야 되나 고민이었었는데 이 ISO 표준을 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식약처 CE 그리고 중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이 ISO 표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임상적 검증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40가지의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마침내 새로운 보험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기에 진단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보험 코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맥을 진단하는 진단 기기를 이용을 해서 진단을 했을 때에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또 이 신제품에 대한 다양한 앱과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시장을 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건강검진 그리고 통합의학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우황청심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황보심단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유명한 한약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한약은 환자가 뇌졸중을 겪었을 때 아니면 뭐 무호흡증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에 사용되는 약인데요.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맥 진단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천안보신단과 청심환의 유효성을 입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해보니까 예, 이러한 약제들이 심박 안정성을 높인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문헌에 있었고 많은 의사들이 이 목적으로 청심환이나 천황보심단을 사용을 했었습니다만요. 이걸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보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약제를 복용을 했을 때에 심장 기능이 좋아져서 1회 박출량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의 맥이 바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불규칙했었던 모양이 이렇게 일정하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맥박도 보시면 정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예, 청심환이나 천황보심단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정말 한의학에 딱 맞는 독자적인 그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그 임상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규제 그리고 국제 표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 또한 임상 검증을 통한 임상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의학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이 한의학 발전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동향 발전 전략에 대한 이 다양한 수치와 자료들로 인사이트 가득한 발표를 해주신 강희정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의학에 맞는 연구 자료와 그에 맞는 연구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세션 1의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haring of T Pharmaceuticals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 중의학의 글로벌 시장 정보 공유와 포시 파마스티칼의 소개라는 제목으로 티안 야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란조우 포시 인터내셔널 커머스의 티안 야난 제너럴 매니저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국제시장의 관련된 중의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포시 파마세티칼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의학의 국제시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포시 제약 소개 등등하겠습니다. 전통의학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확대되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 중의학은 현재 국내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6개와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13개의 WHO 회원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9개 국가와 지역에서 중의학 그리고 전통의학을 법률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8개 국가와 지역에서는 의료보험에 한의학을 포함시킬 정도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의학이 해외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한의학 특별 제약 계약을 40개 이상의 국가들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특별 협력 협정의 형태로서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75개의 중의학 국제협력 기지가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여러 의학 기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30개의 해외 한의학 센터가 설립되기도 하였고요. 또 16개의 자유무역 협정에 한의학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중의학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모와 특징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중의학에서의 한약재와 또한 의약품인데요. 이러한 전통적인 본초 약재를 살펴볼 경우 국제시장이 계속해서 수출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몸담고 있는 포시 파마세티칼, 포시 제약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29년 상하이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중의학 산업화의 원조로서 농축환을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초창기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수성의 풍부한 본초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1956년에는 란저우로 이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간수성에서 업계 최고의 회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한 전체 산업 체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포시 그룹과 저희 업계의 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At present, has developed in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간수성에서 지금까지 본초 자원을 발전시키고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성에서는 약초 재배나 그런 관련된 기지 건설을 수행하였고요. 중국 북서부에서는 가장 큰 농축환 생산 기지인 포시 파마세티칼을 기반으로 해서 상액 부분과 제재 과립 부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실험실에 대한 투자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적인 종합 테스트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R&D 시설을 갖춤으로써 중의학의 개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왔었고 그 외에도 여러 대학과 기업들과 함께 산학 협력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체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는데요. 396개의 포시 약국이 이를 통해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중국 체인 약국의 종합적 강점 100대 목록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았을 때 포스는 중의학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매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의학 건강센터를 건설하였고 또한 건강산업 부문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중의학 발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회사는 중국의 유서 깊은 브랜드로서 이제 중국의 유명 상표가 되었습니다. 민산이라는 상표는 회사의 상표권이자 독점 수출 상표이고 국가 중점 보호 상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는 중의학 수출 업체 제10위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1996년에 저희 포스는 TGA의 GMP 검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먼저 PICS 회원국의 품질 시스템을 인증한 한의학 기업이 된 것입니다. 포스는 올해 호주의 TGA GMP 검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통과한 것은 3연속 A1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생성으로부터도 여러 번에 걸쳐서 GMP 인증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제품들은 32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제품 등록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442개의 해외 제품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등록 번호가 1,442개입니다. 밑에 있는 숫자들을 쭉 보시면은 여러 국제법에 따라서 특허가 제기되고도 있고 또한 국내법 기준으로 해서 전통 중국 특허의약품, 상장의약품, 식품보조제, 건강관리 제품 등의 리더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의약품에 대한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중국에서 해외의 백단향을 수입하는 첫 번째 기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백단향은 호주에서 수입을 하였는데요. 이는 한약재의 새로운 수입 사업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40톤이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제품뿐만이 아니라 식품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하우스의 설립이 한의학 건강 문화를 새로운 이들에게 통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화에 대한 발전 전략 부분입니다. 저희가 4개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케팅 채널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대리점 시스템의 단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의학 의사 시스템을 공동으로 채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한의사 채널을 개발하고 있고 이 두 채널 모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 제품도 해외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사업도 새로 시작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고품질이 원재재가 있는 경우 이를 수입합니다. 건강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전통의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요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해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중의학의 난제가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에 있어서 여러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표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국에서 보다 더 깊은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인정을 강화하고 표준을 만들므로써 규제 측면에서 협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전통의약품 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를 주시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의학에 관한 여러 협력 관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사인데요. 다음으로는 The Development and Expert Strategies of Shuncheon in Concentrated Chinese Medicine이라는 제목으로 타이완의 승창제약회사 사업개발처 과장이신 관루린 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our next speaker is 예, 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의학의 섹션 매니저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안르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성창제약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변화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발표 순서이고요.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현재 이 중의학제 수출과 관련해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특히 한약제를 어떻게 잘 선별을 했는지 그리고 제조 공정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축제에 대한 저희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창제약은 1946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약 78년 이상 제약업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는 소규모의 중약 약재 분말 공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대만 전통 중의학 산업의 핵심 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일본 후생성 의약품 수입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1986년에는 저희가 대만에서 최초로 국가 GMP 소프트웨어 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ISO 인증을 받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2008년도에는 타프 ISO IC 17025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ISO 표준에 따라서 보고서를 내놓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예, 지금 일본에서도 다시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FDA 픽스 GMP 인증, 그러니까 일본의 픽스 GMP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성분이 좋은 약을 만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한약재를 원산지에서부터 세심하게 선별하고 있고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일관되게 보관하고 있고 또 대규모의 냉장 보관 시설을 두어서 제조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탕약과 관련된 기법들
그러니까 약재에 대해서 뜸을 들인다든지 이런 탕약 관련된 전통요법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농축 그리고 건조 같은 이러한 최신 생산 기법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생산 라인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제조 공정도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0여 가지의 이제 허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면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상의 장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나라의 규제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품질 관리 그리고 인증 요건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즉 전통 중의학이 갖고 있는 철학과 그리고 서양의학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갭을 줄여야 되고 또 중의학 관련된 색안경 극복해야 되고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약재를 잘 선별하는 것이 효과적인 가장 좋은 약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약재 선별에 만전을 기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국 내에 이제 중의약재 생산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의학에서 사용되는 본초의 80%가 중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짜가 아닌 정말 그 어센틱한 그러한 본초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또한 기후 조건에 맞게 그러니까 적절한 기후가 있는 곳에서 이러한 약재들이 생산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귀나 감초, 다황 같은 경우에는요, 북서부 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단삼, 백초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4개의 공급사와 함께 협력을 해서 중국 내에서 한약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저희에게 좋은 그러한 허브 본초들을 약재들을 이제 보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공장 그리고 실제 이 약초들이 재배되는 재배밭이 있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표준화되어서 잘 관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급사에 대한 평가 허가 프로세스가 되겠는데요. 크게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서면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샘플을 요청을 해서 샘플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고 데이터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 데이터하고 다른 공급사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범 생산을 해보면서 퀄리티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중의학 제품 관련한 특히 이제 농축제에 대한 저희 제조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첩약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요, 이제 한약재 테스팅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탕약에 쓰이는 이러한 재료들 같은 경우에요. 일단은 이제 냉장 보관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냉장 보관소에서 보관을 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측량과 포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실제 탕약으로 조제가 됩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제 저희 그 추출하는 추출 배럴입니다. 크게 4개 추출 배럴을 저희 공장에 두고 있고요. 각각 배럴마다 1000kg씩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추출을 하고 탕약으로 달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농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농축을 위해서 첨단 추출 농축 기계를 사용을 합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실제 이런 활성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농축된 농축액을 유동층 과립화 공정을 거치고 분체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8개의 그 스프레이 노즐이 이 배럴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축액이
노즐에 의해서 스프레이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뭐 전분이라든지 혹은 말토덱스린이랑 같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 완제 제품을 대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다음엔 이거를 그래뉼, 산제, 나정, 캡슐 혹은 알약, 필로 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포장 공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완제품에 대해서도 다시금 검사를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농축 의약품과 관련된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위성, 가역성, 안전성, 그리고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항목별로 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위성이라고 한다면은 TLC나 HPLC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HPLC 기기를 이용을 해서 마커 컴포넌트 분석을 하게 되고 정량 정성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중금속 검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살충제나 혹은 농약이 없는지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플로톡신과 관련돼서 이 곰팡이 관련돼서 또 검사를 하고 미생물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관성을 위해서는요. 건조 시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총 회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용성 추출물 총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제품의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 시험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약전에 기반을 해서 시험이 구성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5가지 검출 아이템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검출 검사 항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ICP-MS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금속 검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뮴이라든지 비소, 그다음에 납, 머큐리 이런 것들, 수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 검출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총 부유균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장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저희 성창과 해외에서 함께 사업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등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협력들을 통해서 중의학 제품이 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감사합니다. 순창 사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15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직접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이크를 전달 받으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성함과 소속을 간단하게 밝혀주시고 질문 있는 연사분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플로어로부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Now we're going to take some questions from 이제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없으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휴식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아마 이제 휴식 시간 동안에 또 편하게 함께 밍글링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정해진 시간 동안에 연사분들 직접 만나 뵈면서 궁금한 점은 직접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션 1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세션 2로 넘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3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concludes the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이후에 30분 후 다시 세션 2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휴식 시간 잘 즐기시고 다시 뵙겠습니다.